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용초사지 후기 5차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습 위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장 방광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스케일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길죠. 토요일은 충수, 그 다음에 소화관 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걸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각각 이제 DVD를 열심히 보시고요. 이제 스캔하면서 그 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꾸 공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받아 적는 거는 그 구시대의 방법이죠. 이제는 그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 하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플립드 러닝 들어보셨습니까? 거꾸로 교실,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이거 도입된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이 이제 앞에 나서 발표하고 선생은 앉아서 그 지도하는 그 방법이죠. 그게 거꾸로죠. 이게 도입된 지 한 10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데가 카이스트하고 유니스트 울산 과학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그 선생님들 그걸 하면 야후 그 뭡니까? 거기에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들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도입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생이 능동적으로 발표하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우리 대구의 김일봉 초음파교실이 이제 오늘 또 올라오는 거 보셨죠? 발표가 몇 명이나 안 합니까? 엄청나게 발표하죠. 우리 대구의 김일봉 초음파교실도 이념이 세 가지죠. 첫째는 우리는 초음파를 배우는 게 아니고 초음파를 가르치는 땅끝까지 가르치는 초음파의 복음 전도사를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매주 수요일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가한다. 특별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교통사고 났거나 물질이 들어가서 이게 특별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멤버는 발표를 해야 된다. 1년 내내 오더라도 발표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회원이 아니죠. 준회원이죠. 회원은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내가 주로 발표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선생님들이 준비해가 파워포인트 준비해가 자기 정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거 보면 뭐 계속 줄줄이 안 나옵니까? 하루에 나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 자기가 발표할 기회를 강의 파워포인트를 가져와서 미리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해버립니다. 예행 연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예행 연습은 시간을 맞출 수가 있죠. 강의가 주최소에서 20분 하라고 하면 20분 해야 되고 15분 하라고 하면 15분 30분 하면 30분 10분 하라고 하면 10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최 측의 시간을 지켜줘야 그게 철칙이죠.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있죠. 연습을.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아무리 집에 봐도 모르는 오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면 틀린 글자를 모르는데 객석에 있어서 귀신같이 찾아가 글자 틀린 거 알아냅니다.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세 번째는 강의를 딱 해보면 청중의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강의했는데 청중이 아주 좋아하면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청중이 별로 포장이 별로 같으면 요거는 좀 빼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지금 우리 대구에 있는 김일봉 초 멤버들이 강의를 어디서 하느냐면 대구서 하고 대구서 대웅제약하고 또 우리 네 기업에서 초음파 연수 강좌하고 또 부산 가서 하고 또 대전 가서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기 좀 있으면 이제 수도까지도 하게 됩니다. 대사를 약자면 광명역이나 거기서 할 작정이거든요.
그 서대전역에서 호남 쪽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서대전역에서도 할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전부 다 저는 다 강사 요원이고 또 강의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래. 요번에는 간장했다, 요번에는 담당다 막 섞어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 되는 거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과목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저는 다 이제 그 강사가 되는 거죠. 그런 연습. 여기 선생님도 이제 요즘 다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가입하십시오.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 거기에 가면 매주 또 모임이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강사로 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거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카톡에 많이 묻는 분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자꾸 물어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혼자 묻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한 분은 또 내한테 왔어요. 그 개인 그로 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묻지 마라. 당신이 물어보면 내가 공을 들어가 답을 해주면 당신은 내하고 한 사람밖에 안 했냐. 카톡방으로 단체 카톡 보면 당신이 묻는 걸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묻지 말고 카톡방에 올리시라 하니까 어떤 분은 안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자꾸 부끄러워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신장방광 전립선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뇨기과 영역인데 내과나 가정의학 선생님이 뭐 개업하거나 봉적하면 이 동네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과 의사가 여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지요. 우리 내과하고 이비인후과 사이 안 좋죠. 가정의학과도 내과 사이 안 좋습니다. 서로 같은 영역을 충돌되니까 안 좋습니다. 우리 내과하고 뭐 산부인과는 사이가 아주 좋지요. 우리 내과 산부인과 환자 보내주고 산부인과는 우리 내과에도 보내주고 서로 윈윈입니다. 일반외과도 뭐 그렇죠. 우리하고 일반외과 사이가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부탁하는 입장이죠. 일반외과한테 수술 잘 해달라, 내가 보낸 환자를 좀 말을 잘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좀 부탁하는 입장이지만 일반외과도 우리가 보내줘야 수술을 하니까 서로 뭐 돕는 관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뇨기과는 묘하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데 비뇨기과는 우리한테 거의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게 없죠. 그러나 이제 연말이라 명절이 되고 이제 갈비라든지 주십니다. 그러고 또 요새는 스톤이 많지요. 스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보내주면 또 인사를 열심히 해주고 계속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해보면 생각외로 비뇨기과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해봐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우리가 신장의 초음파 영상이죠. 초음파 영상. 요걸 초음파 영상 해석이죠. 요걸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장을 콩팥은 장축상, 단축상이 있죠. 장축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장축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중심 에코 복합체,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죠. 중심 에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수질입니다. 수질. 그 다음에 요 수질이죠. 그 위에 있는 부분이 피질. 이렇게 됩니다. 피질. 그러면 피질은 고에코고 수질은 저에코고 중심에코는 강한 고에코입니다. 강한 고에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수질과 수질 사이에는 버틴 칼럼이 있습니다. 버틴주가 있습니다. 버틴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장은 발생학적으로 한 개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뭉쳐져가 융합해가지고 결국은 어퍼로가 만나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펠빅 캐비티에 있다가 위로 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신장 위치가 랩트하고 라이트 보면 랩트가 훨씬 높죠. 왜냐하면 라이트는 올라가도 리버에 딱 걸리니까
이쪽은 키드니가 더 작으니까 키드니를 올라가니까 레프트가 더 크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거는 발생이 좀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장의 피질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피질 콜텍스가 고에코로 보이는데, 그러면 콜텍스는 왜 고에코로 보이느냐 하면, 콜텍스는 해부학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글로메룰러스가 있죠. 사구체. 그러면 사구체는 쉽게 말하면 혈관이 뭉치죠. 전부 혈관이니까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막 구성돼, 혈관으로 막 구성되어 있어. 그 다음에 추불이 있습니다. 추불, 요 보면 추불을 현미경으로 보면 추불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직경이 큰 거. 하나는 프록시말 컨볼리 추불, 디스탈 컨볼리 추불, 근위곡세뇨간, 원위곡세뇨간까지. 이 다이메타가 큰기 근이겠습니까? 장기 근이겠습니까? 프록시말 컨볼 어느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박수부터 합니다. 대부분 작은 거랑 큰 거랑 하는 사람 말했습니다. 프록시말 컨볼리 추불입니다. 프록시말 컨볼리 추불. 이거는 디스탈 컨볼리 추불. 예. 자, 그리고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혈관하고 소프티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빔이 이걸 통과하면서 반사를 마약대가 고에코로 됩니다. 그래서 고에코. 그러면 피질이 고에코인 것은 초음파빔이 글로메룰러스하고 수위 조직하고 컨볼리 튜브하고 또 마치 우리의 서브 무코사가 고에코로 보이는 똑같습니다. 딱딱이가 고에코입니다. 그런데 소아에서는 보면 에코가 별로 안 높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린 애들이라도 신생아에서는 그러면 이게 피질이 고에코가 아니라 별로 안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숫자는 똑같은데 크기가 작은 거래. 성인이 이제 발육하면서 그러면서 팽창이 커져가지고 반사가 많이 되게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키드니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캔서가 뭡니까? 그렇죠. 리날셀시. 리날셀시가 제일 많습니다. 90% 이상이 리날셀시입니다. 리날셀시가 어디서 생기는 tumor입니까? 기원이 요 중에서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뭐 종류가 그저 있어. 어디에 생깁니까? 프록시말 컨볼리 tumor에 생기는 대부분 프록시말 컨볼리 tumor에 리날셀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수질입니다. 수질은 메줄라인데 메줄라는 저에코죠. 왜 메줄라는 저에코냐면요. 메줄라는 쉽게 말하면 단순한 것이죠. 튜브랍니까? 컬렉팅 닥터가 뭐 있고 컬렉팅 닥터에 프루이드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한 스트럭처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 수질 이렇게 여기 튜브리 있죠. 여기 튜브리고 튜브리 돼 있고 요 안에 프루이드 있고 요 끝부를 피라미드라고 하죠. 피라미드. 여기로 이제 소변이 이제 심배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조직화가 되죠. 왜냐하면 균질한 조직을 통과하면서 더구나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에코 복합체. 이 부분이 고에코로 나옵니다. 아주 강한 고에코입니다. 근데 중심에코 복합체라 하면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다양한 구조죠. 중심에코 복합체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신우하고 신배가 있죠. 신우 이렇게 여기 신우 여기 신배 그렇죠? 여기 이제 피라미드가 이렇게 메줄라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이죠. 그 다음에 신우 신배 주위는 뭐가 있습니까? 혈관이 있죠. 베슬이 혈관이 이렇게 있겠죠.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있죠. 저 림파틱도 있죠. 림프 혈관 림프 혈관이 있고 림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소프티슈가 있죠. 신우주의 소프티슈 연부 조직 소프티슈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져 있죠. 이제 신우가 있는 데다가 그 주위에다가 이제 혈관도 있고 림파도 있고 소프티슈 있고 소프티슈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패시드 어큐뮬레이션 돼 있죠. 아주 복잡한. 그게 정상에서는 우리가 신우가 그렇게 크지 않죠. 신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신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초음파 빔이 여기에 통과하면서 엄청나게 반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에코가 됩니다. 신우, 소프티슈, 림프, 혈관 이런 각종 조직을 통과하면서 강한 고에코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EC가 강한 고에코라고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신우, 신누나 신배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가는 것은 막혀가지고 신우, 신배가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되면 중심 에코 복합체는 왜 되겠습니까? 에코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떨어지죠. 그렇죠. 물리체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자, 혈관이 확장이 되면 에코가 왜 됩니까? 그렇죠. 혈관이 그 키드니도 보면 선천적으로 이 혈관이 특히 리날 베인이 딜라테이션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혈관 확장되면 에코가 떨어지죠. 자, 림프관이 확장되면 뭐 되겠습니까? 에코가 떨어지죠. 림프관 확장도 에코가 떨어집니다. 자, 이것까지는 뭐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 없죠. 당연 너무나 지극한 당연한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신우 주위에 지방이 침착이 많이 되면 지방 침착이 증가되면 에코가 왜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이게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죠. 그렇게 노인이 되면 지방이 침착이 많이 이것도 에코가 떨어져. 이거는 왜냐하면 이 중심 에코 복합체에 비해서 폐에서 오히려 낮은 거죠. 늘 이야기했죠. 400m 미국 대표팀에 한국 1위 대표팀 선수를 엿보는 미국 대표팀은 예선도 예선 탈락이죠. 당연한 거죠. 택도 없는 이야기죠. 예, 그래 되는 거죠. 이래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신장에 이제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방광의 초음파입니다. 방광 전립선이죠. 방광 전립선. 이제 우리가 방광은 요새 자꾸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방광의 질환자, 방광암 환자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소변을 채워야 됩니다. 소변을 채우지 않으면 방광을 영향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방광 아주 심플하지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방광 유리너리 브레이드가 되고 여기 이제 전백인데 전백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 트라이곤 에리어입니다. 여기 유레터가 이쪽에 여기로 들어가고 있죠. 유레터가 양쪽에 유레터가 들어가고 이쪽에 이제 트라이곤 에리어. 요건 이제 방광벽이 정상적으로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요 부분이 두껍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종양이 있으면 이렇게 대체로 종양이 돌출하게 되죠. 배에서 이렇게 돌출하는 그 배출만 하는데 소변이 채이지 않으면 이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복백에 의해서 섀도우가 그것이 생기죠. 아티팩트,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기는데 가끔 여기 아주 드물게 유라칼 튜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라칼 튜머가 생기죠. 이거는 발생학적으로 거기 이렇게 umbilicus랑 연결되는데 여기에는 캔서가 아데노칼시노마입니다. 이건 아데노칼시노마. 이쪽에는 유리너리 브랜드는 칼시노마 트랜지셔널 셀 칼시노마죠. 이행세 셀 칼시노마. 그렇게 종류가 틀린 거. 그래서 그 유리너리 브레드는 볼 때는 반드시 브레드를 필링시키고 여기 유레터가 있어. 그래서 칼라 도플러를 떼어보면 소변이 유리 제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유린 제트 이렇게 소변이 나오는 거죠. 자, 유린 제트를 가죠. 소변이 나오는데 컬러가 참 이상하죠. 이거 소변이 나오는데 왜그 색깔이 컬러가 나올 거예요? 혈액도 아닌데 소변이 나오는데 왜 컬러? 좀 봐줘. 가까이. 이거는 아티팩트입니다. 모션 아티팩트. 모션 아티팩트에서 칼라 도플러 모션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우리가 그 아사이티스 환자들도 해보면 이제 배에 물이 챈데 움직이고 아사이티 움직일 때 그 아사이티 칼라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라는 RBC에 부딪혀가지고 주파수 변이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주파수 변이가 아니고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그렇죠. 예, 모션 움직이는 모션 아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혈관에서 경동맥이나 동그 해서 난 그하고는 메커니즘이 틀리는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유린 제트는 모션 아티팩트. 우리 왜 심장이 뛰는 박동하는 하트 앱에서도 칼라 도플러 때가 보면 막 리버에 막 아티팩트가 막 나온 거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테이트입니다. 프로스테이트는 보시면 유리너리 브레드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곡이 있습니다. 세미나랄 베시클 유린 브레드 세미나랄 베시클 베시클이 있습니다. 세미나랄 베시클이 있고 남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로스테이트가 이렇게 간접이 됩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유레스라입니다. 유레스라 되고 여기 이제 트랜지셔널 존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센트럴 존. 센트럴 존이고 여기는 트랜지셔널 존은 저에코로 보이고요. 저에코로 보이고 센트럴 존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고에코로 보이고 이쪽은 페리페럴 존입니다. 여기 이제 센트럴 존하고 페리페럴 존 사이에는 스케아가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여기 프로스테이트 칼시피케이션인데 요거는 일반적인 칼시피케이션하고 조금 틀리는 칼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보면 여기 유레서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트랜지셔널 존, 주위에 센트럴 존, 뒤쪽은 페리페럴 존. 이것도 고에코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존하고 페리페럴 존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대체로 여기에 칼시피케이션이니까 칼시피케이션을 경계로 이쪽은 센트럴 존, 뒤에는 페리페럴 존입니다. 우리 이제 BPH 남자들이 제일 고민은 이제 BPH자 나이들 BPH는 대부분 트랜지셔널 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대략 페리페럴 존에서 생기죠. 예. 그래서 초음파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사실은 초음파의 역할이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진단에 제일 중요한 것은 렉탈 이그지메이션, 그렇죠. 손가락을 해 가지고 이제 딱 만져지는 그. 두 번째는 PSA죠.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죠. PSA 두 개가 초음파의 역할은 이게 좀 보조적인 역할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초음파에서 나오는 에코제니스가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좀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게. 그래서 고에코도 나올 수 있고 저에코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또 프로스테이트 캔서 아닌 다른 BPH나 다른 질환에서도 또 저에코로 나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초음파의 역할은 조금 보조적인 역할이 그렇죠. 보조적인 역할.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들 바이옵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PSA 높고 그러면 6군데 뭐 9군데 총을 쏘고 또 의심되는 부분을 또 더 찌르고 이렇게 좀 위에 보면 블라인드하게 하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초음파상에서 병변 보이는데 해보면 아니고 또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데 캔서가 나오니까 이제 다른 질환과 틀리가 이 초음파는 보조적인
역할이죠. 물론 이제 캔서 커져가 주위를 침범하거나 이런 거는 잘 알 수가 있지만도 이가 초음파 가지고 이제 프로스트 캔서를 진단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컨펌한다 하는 게 조금 다른 질환으로 좀 틀리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어디 됐습니까? 딱 맞네. 이거 하고 나머지 실습은 또 합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습으로 커피 드시고 실습하겠습니다.